안녕하세요. 써니북타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가까이 제가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지요. 이렇게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으니 어색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생각도 아울러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 이름은 호프입니다. 미국 작가 그레첸 올슨 지음, 이순영 옮김입니다.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에는 성장 소설로만 여기고 가볍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읽으면서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여태까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정작 행동은 많이 부족했던, 말과 손으로 나를 포함한 누구에게든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더욱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과 손으로 누구에게든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비단 이 책에 나오는 부모 자식 간에서만이 아닌 모든 사람 관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조심성 없고 배려하지 않는 말투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시작되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평소에 마음의 수양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만 해도 이 책의 리뷰를 마무리해 놓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하여 떨어져 있는 작은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아들의 얘기를 듣다가 순간 기분이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생각을 자세하게 말한다는 것이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알았어, 끊어 하면서 갑자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말았네요. 그렇게 쌀쌀맞게 끊었으니 아들이 마음도 좋았을 리가 없겠지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한참을 뒤적이다가 잠이 오질 않아서 새벽녘에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인 소녀입니다. 아빠는 어릴 때 집을 나가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엄마는 혼자서 남매를 양육을 합니다. 2살 정도 위인 오빠에게는 너그럽지만 어린 딸에게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로 쌀쌀맞게 대하고 모정이 느껴지지 않는 언행을 하여 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호프 마리 엘리엇은 엄마의 말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 오빠의 관심, 또 따뜻한 이웃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과 온정 어린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잘 넘기게 되고 극적으로 엄마와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호프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호프의 기본 심성이 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감상과 안내의 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프는 무뚝뚝하고 자기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엄마를 나치 수용소의 간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영화에서 주인공 귀도가 아들 조수아를 살리기 위해서 희극 아닌 희극을 연출하는 장면을 보면서 뜨거운 부성애와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가족애를 보면서 호프는 눈물을 짓습니다. 사춘기 소녀 호프가 안내의 일기를 읽으면서는 안내의 불행과 자기의 처지를 비유하면서 안내보다는 그래도 나은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안내의 용기를 거울 삼아 자기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엄마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묵묵히 견뎌내면서 어떻게든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인공 호프에게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찮은 이유로 내려진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외출 금지라든가 벌 등을 말없이 수행해내는 호프는 정말 철이 들어도 한참 든 배울 점이 많은 소녀입니다. 특히 방 청소나 정리를 하는 모습과 구제 옷가게에서의 활약을 보면 어떤 시련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아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책에서 또 감동받은 부분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호프의 이상행동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상담을 하게 했으며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호프와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되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장 선생님, 옷가게 아주머니들, 친구들까지 나서서 모두가 모녀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호프의 엄마는 좋은 부모 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게 되고 엄마로서 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면서 호프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고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15세의 소녀가 매일 엄마에게 듣는 말입니다. 호프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내 말이라면 뭐 하나 듣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런 멍청이는 처음 봤어요.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 정말 답답하구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잖니? 닥치지 못해? 감히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다니? 말대꾸 하지 말라니까. 그 멍청한 입 좀 다물지 못하겠니? 정말 사람 화나게 하는 데는 선수구나. 여기서 나가, 당장. 너에게 충고 하나 하겠는데 말이야.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 오늘은 토요일이야. 엄마는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일했어. 적어도 하루쯤은 편하고 조용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귀찮게 좀 하지 마. 안 그러면 다음 주말에도 계속 벌을 받을 줄 알아. 왜 바보같이 그렇게 지저분한 데를 드나드는 거니? 그리고 왜 그렇게 장사꾼 같은 거야? 거기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바보로 알았구나. 안 봐도 뻔해. 넌 어쩌면 그렇게 둔하니? 언제쯤 되면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할 거니? 호프 말이 이 멍청아. 당장 나와서 이 빌어먹을 쓰레기를 내가란 말이야. 호프는 구제 가게에서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어. 이 조심성 없는 멍청이 같으니 당장 깨끗이 치우지 못해? 입 다물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엄마에게 언어 학대를 당하면서도 호프는 대놓고 말대꾸를 하거나 대든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혼자 사귀고 견디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엄마 속에서 어쩜 저렇게도 착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프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내게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그리고 상이 필요했다. 방에 갇혀있는 동안은 상을 받을만 했다. 엄마의 한숨과 날 노려보는 눈빛, 그리고 멍청이, 바보, 머저리 같은 말을 할 때마다 내게 상을 줘야 했다. 기분이 나쁜 것을 참을 때 20점, 엄마가 내 물건을 가로채가는 것을 참을 때 25점, 빈정거림을 참을 때 35점, 노려보는 것을 참을 때 40점, 패배자라는 말을 듣고 참을 때 50점,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을 참을 때 75점, 비웃는 것을 참을 때 75점, 바보라는 말을 듣고 참을 때
85점. 머저리라는 말을 듣고 참을 때 100점. 내 말을 자르는 것을 참을 때 100점. 욕설을 듣고 참을 때 15점. 멍청이라는 말을 듣고 참을 때 200점. 이렇게 공책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점수를 채우게 됐지만 엄마의 행동을 바꾸게 할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오빠와 선생님들, 친구들이 관심과 도움으로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답니다. 제가 놀란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생활지도 장면입니다. 통학버스에서 호프가 어떤 아이에게 머저리라는 말을 했다가 일주일간 통학버스를 탈 수 없다는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날 아침 엄마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았던 호프는 통학버스 안에서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장실로 엄마가 불려오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호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호프는 다니엘 모펫에게 머저리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나쁜 말을 했으니 일주일간 통학버스를 탈 수 없다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엄마는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사정을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건 학교 방침입니다. 라고요. 그 후 일주일간 호프는 혼자서 걸어서 통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한국의 교육 현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치과에서의 장면입니다. 치과 의사의 호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진료 장면입니다. 호프는 엄마의 말로 상처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잘 때에는 이를 갈게 됩니다. 치통과 두통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동안 엄마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치과 의사가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과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치과 의사는 진찰을 하고 나서 호프에게 얘기합니다. 이를 가는 것 때문에 치아가 상하고 두통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호프는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의사에 대하여 당황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건가?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보는 아이일 뿐인데 눈이 축축해지면서 목이 메어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엄마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저예요. 그 아이는 고작 15살이고 고민할 일이 없다니까요. 부인, 15살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아주 심각한 걱정거리를 가질 수 있어요. 호프의 일상에서 그런 문제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집에 와서 호프는 병원에서의 일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과 내 어깨에 닿았던 선생님의 손이 떠올랐다. 의사 선생님이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고 인자한 목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눈물은 두 눈에서 쏟아져 머리카락을 지나 귀를 타고 흘렀다. 눈물이 식으면서 양쪽 귓볼을 간지렸다. 거북 인형의 발로 눈물을 닦아냈다. 의사 선생님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엄마가 캘리포니아로 떠나면 내가 의사 선생님의 병원으로 이사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입니다. 또 한 장면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영화 감상을 한 후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 장면입니다. 허드슨 선생님은 텔레비전을 껐다. 교실은 아직 깜깜했지만 선생님이 텔레비전 받침에 기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콧물이 흘러내리는데도 나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헛기침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 불을 켰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노엘의 눈과 마주쳤다. 나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영화를 다시 돌려보다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시작되기 전인 행복한 순간에서 멈추고 싶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영화가 끝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떠오르는 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숙제를 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발표를 하게 합니다. 호프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자세하고 실감나는 장면을 그려서 제출하여 A+를 받습니다. 또 안내의 일기를 읽은 후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여 A+라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호프가 인용한 안내의 일기 내용들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일까? 비밀 별채에서 숨죽여 이야기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 걸으면서 보낸 그 모든 날들 동안 안네 프랑크가 느낀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할 수 없는 모든 일과 갈 수 없는 모든 장소가 쓸쓸한 고요함 속에서 어지럽게 떠다녔다. 그런데 오래도록 고요함 속에 묻혀 있다 보면 꼭 하나 하게 되는 게 있다.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개나 고양이를 친구 삼아 기른다거나 우리에게 자기의 비밀을 모두 말해줄 수 있는 친한 친구를 사귀는 자잘한 계획들을 세워보게 된다. 안내는 일기장, 머리핀, 손수건, 교과서, 빗, 옛날 편지 등 모든 것을 은신처로 가져갔다. 그러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은신처에 가져가기에는 대개가 하찮은 물건들이지만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내게는 추억이 옷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우리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힘든 일을 많이 해야 했어.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어디를 가든 발끝으로 걸어 다녀야 했어. 화장실을 가지 못할 때도 있었어. 나는 늘 무서웠어. 발각될까봐 무서웠고 폭탄이 떨어질까봐 무서웠고 친구들이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갈까봐 무서웠어.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면 이가 생기지 않도록 머리를 빡빡 깎고 팔에는 고유의 번호를 새겨야 했거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힘들었어. 날이면 날마다 한 대 붙어 살아야 했으니까 사람들은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말다툼을 했어. 엄마는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어.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지. 나는 강해지기로 했어. 나치가 내 존엄성을 뺏어갔고 그들을 피해 살아가야 하는 탓에 마음대로 말하고 웃는 자유, 창밖을 내다보고 신선한 공기의 냄새를 맡는 자유, 적당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졌어. 내게 남은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다였어. 나는 이 말을 하면서 내 머리를 가리켰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었어. 그 생각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었지. 나는 많은 일들을 글로 적었어. 이렇게 추운 밤에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은 어딘가에서 맞아 쓰러지거나 떠밀려 도랑에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이렇게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파. 가까운 친구들이 이 세계에 나타난 가장 잔인한 짐승들이 소나귀에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안내의 일기를 읽으면서 호프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정말 불공평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일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안네 프랑크는 용기를 가졌어요. 안네 프랑크는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정말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등 혼자만의 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안네 프랑크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네 프랑크와 대학살로 희생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또 감명을 받은 장면은 상담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요즘 초중고 학교 수업에서 꼭 필수 과정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넬슨 선생님은 또다시 인형의 몸을 뒤틀고 구겼다. 얼간이, 뚱뚱보, 촌뜨기와 같은 말들이 연이어 나왔고 그때마다 선생님은 인형을 구기고 비틀었다. 멍청이, 내가 말했다. 그 말을 하는데 내 심장이 뒤틀렸다. 나는 피터에게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말했다. 이제 처음의 밝은 색은 완전히 없어지고 종이 인형 피터는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낡은 도시락 봉투처럼 누런 종이 뭉치로 변해버렸다. 그런 다음 우리는 똑똑해, 멋져, 근사해 라는 말을 해서 주름을 펴보려고 했어요. 넬슨 선생님이 피터의 머리와 몸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하지만 주름은 완전히 펴지지 않았다. 뭐가 남았나요? 자국이 남았어요. 맞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심장에 자국을 남기는 폭력이에요. 또 뭐가 남았나요? 상처요. 이제 여러분은 상처를 주고 자국을 남기는 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해요. 학대, 언어학대라고 해요. 언어학대는 신체 학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의 언어학대를 극복하려면 25마디에서 30마디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해요. 언어학대로 생긴 상처는 신체적인 상처만큼이나 깊게 남아요. 호프, 네 소원은 뭐니? 할 수만 있다면 네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어떻게 되면 네가 정말로 행복해지겠니? 라고 선생님이 묻습니다. 살갗이 따끔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졌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씩 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고 열대 섬까지도 날아갈 것 같았다. 내 소원은 물론 야영 캠프에 가고 머리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배도 아프지 않고 오빠와 아니타 아줌마랑 루시 아줌마와 함께 살고 페퍼민트 사탕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터지면서 두 눈으로 흘러나왔고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에서 울음이 밀려나왔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입술에서 분명치 않은 말이 떠듬떠듬 나와 손가락 사이를 뚫고 허공에 퍼졌다. 나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나를 안아 가만히 일으켰다. 선생님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뒷뺨에 닿았다. 선생님이 달콤한 목소리로 내 귀에 속삭였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선생님은 하루 종일이라도 내 귀에 속삭여주고 나를 안고 흔들어 주었을 테지만 나는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전 괜찮아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호프야, 상처를 주는 말, 그러니까 언어 학대에 대해 엄마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야. 다음은 착한 호프가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생각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날 비웃을 때면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엄마가 이해해 주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했다. 엄마가 메모지를 다시 채가더니 마구 구겨서 더러운 접시 위로 내팽개쳤다. 거북 인형을 무릎에 놓고 침대에 앉아 휴지통을 바라보았다. 나도 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를까? 그 아이들을 바보나 멍청이라고 부를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나쁜 행동은 나쁜 마음씨처럼 엄마에게서 딸로, 손자, 손녀에게로 세대를 통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도 그 사슬을 만드는 하나의 고리가 될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빈정거림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며 쏘아보는 눈빛이 얼마나 목을 매게 하는지 잊지 않기를. 거북 인형의 머리를 기댔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잊을까?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지나면 잊을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옳은 행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내 방에서 살면서 엄마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엄마 눈을 피해 다니면서 엄마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는 무엇을 달라고도 못하고 어디를 가자고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나 봐요. 어쩌면 엄마는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랄 거예요. 나는 없어져 버려야 해요. 호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엄마는 말합니다. 호프는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엄마가 눈을 깜빡였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가까이 다가서더니 내 손 위에 엄마의 손을 얹었다.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로 허락해주지 않아 가지 못할 뻔한 야영 캠프를 호프의 눈물겨운 노력과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야영 캠프를 다녀와서 돌아와서 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호프는 사랑과 희망, 행복이 자기에게도 열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호프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부모가 되는 일은 자전거를 타는 일만큼이나 쉬운 것이라고 늘 생각했지. 아기가 생기면 그래 어떻게 하는지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이야. 그런데 부모가 되는 일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 나는 여러 번 넘어졌어. 엄마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안내의 일기를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조만간 한 번 더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안내의 일기에서 추억이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문장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눈시울을 살짝 적시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있는 옷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사준 옷도 있고 그냥 선물로 사준 옷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입을 수는 있지만 잘 입지 않는 옷들을 몇 년 전에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버린 옷들을 좀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사주신 옷들 중에서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이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기억은 그 힘이 너무 약해서 하나 둘씩 사라져버리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볼 때마다 추억이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 추억이란 말 눈물 짓게 하는 말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많이 슬프거나 한 책은 아니지만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 군데군데 콧등을 좀 시큰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책을 덮고 나서 나에게 하는 내가 되새겨야 할 말들입니다. 말은 인품이다. 말을 너무 단호하게 또는 차갑게 하지 말자. 다정한 말은 소란을 잠재운다. 말을 줄이자.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즉각적으로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생각하고 말하자. 여태까지 제가 교실에서 만나온 많은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언어적으로 또는 눈빛으로 상처를 준 일도 있었을 겁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순한 말, 부드러운 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로 따뜻한 눈빛으로 빚을 갚자. 나의 말이나 눈빛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